자, 합성함수를 우리가 그려볼 건데 얘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직접 그려볼 거예요. 알겠죠? 직접 그려보기 위해서 요 F 보이시죠? G랑 F랑 함수를 한번 표현해 볼게요. 우선 요 F부터. fx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보이세요? 첫 번째 이 부분이랑 두 번째 이 부분. 그치? 범위에 따라서 그런 함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구해야 돼. 첫 번째 뭐부터 뭐까지? 0부터 1까지. 두 번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까지. 자, 0부터 1까지는 요 점과 요 점. 요 두 점을 지나는 거지. 그럼 0,0이랑 1,2를 지나야 하니까 기울기를 생각해봐. 이게 1차 함수잖아. 기울기는 얼마? 1분의 2죠? 2, 네. 그지? 기울기가 2예요. 그럼 y는 2x 플러스 y절편. y절편 0이잖아. y절편 0이네. 그냥 2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이렇게 쭉 똑같은 애죠. 이렇게 쭉 똑같은 애지. 네. 얘는 뭐야 그러면은? 그냥 2잖아. 그지? 네. 그냥 2잖아. fx 이렇게 일단 표현해보고 gx는요? gx는 그냥 요거 하나만 딱 보면 되죠. 얘는 요거. 범위가 어차피 0부터 2까지 계속 똑같으니까 얘는 0,2랑 2,0으로 보자. 기울기는 얼마? Y 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x y절편은 2인가요? 네. 요렇게 fx와 gx를 이런 식으로 먼저 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를 찾아. 자, 합성함수인데 지금 f 합성 g잖아. 네. 자, 요건 f에다 g를 넣는 거죠. 네. 맞아요. f에다 g를 넣는 거니까 여기다가 봐봐. 여기에다가 얘를 넣어야 돼. x자리에. 다시 얘가 어떻게 되냐면 fx가 지금 2x 요 x자리 봐봐. 요 x자리 있죠. 요 x자리 얘를 집어넣는 거라고. gx를 여기다가 이 주황색 부분에다가 다 집어넣어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변한다? 2하고 여기 들어가. x자리 여기 들어가. 근데 밑에 얘 상수함수는 그대로 2 그대로죠. 근데 요 범위가 달라져요. 조심하실 게 요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x자리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 이렇게 딱 들어와야 돼. 얘도 x자리에 얘가 들어와야 해. 이렇게. 알겠어요? 네. 요걸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되죠? 얘는 그냥 그대로 2예요. 자, 요 범위도 바꿔야 돼요. 범위도 봐봐. 일단 첫 번째 요 부분은 이 양변에다 2를 다 빼볼까요? 이렇게 2를 다 빼봐. 얘도 똑같이 2를 다 빼봐. 그럼 범위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마이너스 2부터 요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네. 마이너스를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 2 부등호 바뀌고 1부터 2까지로 범위가 변하네. 네. 두 번째에도 2를 빼면은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x 2를 뺐으니까 0 그지? 그리고 어떻게 된다? 부등호 바꾸면 0부터 1까지가 되네. 자, 그럼 요걸로 알겠죠 지금? 범위 바꾼 걸 옆에다가 써볼게요. 다시 여기가 그러면 첫 번째 범위는 1부터 2까지죠. 두 번째 범위는 0부터 1까지 되죠.
요 식인 거지. 요게 바로 합성함수가 되는 거야. 얘를 그리는 거야. 그럼 그림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그림은 여기다 그려볼까요? 그림은 자, 봐. 일단 여기 요거부터 먼저 그려봐. 1을 대입해봐요. 여기다 1 대입하면 뭐죠? 1을 넣으면 2죠. 1,2를 먼저 찍어봐. 1,2. 그 다음에 2를 대입해봐. 여기 양 끝점을 넣는 거야, 말 그대로. 2를 대입하면 얼마죠? 0이죠. 2,0 여기. 해서 이어줍니다. 이렇게 이어줍니다. 두 번째. 여기다가도 얘는 어차피 0을 넣어도 얼마? 2고 1을 넣어도 2죠. 얘는 상수함수니까 요 밑에 얘는. 그럼 0,2 1,2 요거 이어주면 되지 이렇게. 요게 바로 뭐야? 이 그래프, 이 합성함수 그래프가 되는 거야. 1, 2, 1, 2.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는 거죠. 요렇게 알겠죠?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합성함수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어렵죠, 그쵸?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 요거 한 538번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쌤처럼 똑같이 해봐. 알겠지? 일단 fx랑 gx 그래프를 먼저 찾아야 돼. 계속 빠르냐고 응. 하네요.
풀었어? 설명 한번 해줄게요. 자, 일단 똑같아요. 풀이법은 우선 f랑 g를 찾아야 돼요. fx랑 gx가 어떻게 된 함수인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fx를 보시면 이 두 점을 지나죠. 얘랑 얘. 그지? 얘를 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을 찾았어. 기울기랑 y절편. 어떻게 구한지 알죠? 네. 기울기 x 증가랑 y 증가랑 x끼리 뺀 거고 이렇게 y끼리 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y절편 여기 있는 얘가 y절편.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y는 x-1. 두 번째, gx는 이렇게 일단 범위를 나눠서 봐야 되죠. 얘는 끊겼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y1부터 0까지, 0부터 1까지 범위를 나눠서 봐야 돼. 일단 y1부터 0까지는 -1,1, 그 다음에 0,0 해서 이렇게 생겼네, 그지? 아래로 내려가게. 기울기랑 y절편 구한 거 보세요. 그러면은 -1x 플러스 0, -1x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는 0,0이랑 1,1, 그럼 기울기 1이고요. y절편 0. 그러면 x죠, 그냥. x 플러스 0이니까. 그리고 범위도 이렇게 옆에다 적었어. 자, 이렇게 f랑 g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f합, g합성 f를 구합니다. 얘는 g에다 f를 넣는 거죠. 여기 보이지? 내가 주황색 동그라미 쳐놨죠? 얘를 x자리, 요 g의 x자리에 다 집어넣는 거라고. g 여기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에 다 집어넣으면 요게 합성함수입니다. 그게 여기야. 얘랑 얘. 얘랑 얘입니다. 얘랑 얘입니다. x자리에 지금 다 집어넣은 거 보이죠? 이렇게 다 바뀌었지? x자리가 이렇게. 그치? x자리에 g, fx인 x-를 다 집어넣은 상태야.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일단 이 부분은 전개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잘 안 보이나요? 밑에 다시 적어줄까요? 그러니까 x-1 하나 나왔고, 아니지, -x 플러스 1 분배해야 되니까 얘는 x- 이렇게 나온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중간에 x가 아니라 x-1이 됐으니까 1씩 다 더해서 x의 범위로 바꾼 거야. 얘도 마찬가지. 1씩 다 더해서 x의 범위로 바꾼 거죠. 그럼 범위가 지금 1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하나씩 커지는 거 보이죠? 얘도 그치? 하나씩 이렇게 커지지. 이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합성 F인 거야. 이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야. 그게 얘야. 여기다 그려놨지. 그림 그리실 수 있죠? 점 대입하면 돼요. 양끝점 0이랑 1 여기다 넣으면 돼. 0일 때 1이잖아 얘는. 0,1이랑 1,0 이 두 점을 이렇게 점 찍었어. 이렇게 이어준 거야. 그지? 얘는 1 넣었어. 1,0 그 다음에 2 넣었어. 2,1이죠. 1,0 2,2 해서 이렇게 이었어. 이런 V자 모양의 합성함수가 됩니다. 알겠지? 이렇게 네.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역함수 보겠습니다. 역함수는 역, 뒤집었다라는 뜻입니다. 역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역함수는 그럼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가? 본래 f라는 것은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생각해봐. 이렇게 요걸 f라고 생각해봐. 얘를 뒤집어 놓은 게 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공역이 정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정역이었던 애가 공역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요게 f 역함수. 위에다 -1 이렇게 하나 나타내면 요걸 역함수 표시라고 나타냅니다. 알겠지? 위에 -1 이렇게 지수에 -1을 주면 요게 f 역함수. 그러면 우리가 본래 얘는 x에서부터 fx로 가는 거죠. 함수값 이렇게 받는 거죠. 네. 얘 역함수는 그럼 거꾸로 가는 거죠. 얘는 y야.
얘 y 원소는 y란 말이야. y 원소는 역함수를 받아서 요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봐. 요거는 y 원소인 y가 되는 거잖아. 얘는 x의 원소인 x가 돼. 따라서 우리가 뭘 하나 알아낼 수 있냐면 원래 y는 fx라고 썼던 거 기억나죠? 본래 함수를. 네. 얘를 역함수로 바꿔서 생각하면 역함수에다가 y를 넣으면 x가 나온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게 얘입니다. x랑 y랑 뒤바뀌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만족하게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면 1대1 대응. 그러니까 이 x의 정의역의 개수랑 공역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야지 뒤집어 줄 수도 있는 거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 1대1도 아니고 1대1 대응이 아닌 상황이라고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봐. 1, 2, 3 얘가 이렇게 간다 쳐봐. 요게 F야 원래. 그럼 이걸 역으로 바꾸면 Y에서 X로 이렇게 역으로 바꾸면 1, 2, 3 1, 2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3은 2로 거꾸로 갈 거고 그 다음에 1은 1로 갈 건데 2가 가는 게 없잖아. 네. 이런 건 함수가 안 되죠. 무조건 가야 되는데. 그리고 1대1이 아니라 쳐봐. 1대1이 아니라 치면은 어떻게 생기게 되냐면 만약에 얘가 3까지 있다 쳐봐. 그럼 3은 또 3으로 간다 해봐. 요건 함수가 될 수 있죠. 근데 또 이 경우 역함수로 다 뒤집어주면 요거 역함수로 뒤집어주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뒤집어주면 얘는 거꾸로 3이었던 애가 2로 가고 3도 가야 되고 1로 가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또 돼요. 두 번 가면 안 되잖아요, x가. 그쵸? 그러면 이것도 안 된단 말이지. 알겠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만 되는 이유가 이거야. 역을 줬을 때 함수가 꼭 돼야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역함수의 성질을 한번 알아볼게요. 역함수의 성질. 아시겠죠? 요거 설명 안 해도? 금방 설명한 게 이거예요. 왜 1대1이 돼야 되느냐. 1대1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함수가 되기 위함. 거꾸로 줬을 때 이렇게 함수가 안 되는 친구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 알아보는 건 이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봐. F에서 1을 보내면 B죠. 그지? 이렇게. 이걸 역함수로 잡으면 B를 보내면 1이 나오는 이렇게 거꾸로 잡히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럼 뭐냐면 x와 y를 서로 바꿔주면 돼요. 자리 바꾸기야. 그러니까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 알겠지? x, y. 자리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 구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x와 y의 자리를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치? x와 y가 서로 뒤바뀐 거야. 그럼 2y는 x 마이너스 1.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죠, 요거는? 알겠죠? 네. 자, 성질을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역함수는 우선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치? 1대1 대응이고 이렇게 뒤집어주는 게 역함수다. 자, 역함수를 줬어. 한 번 줬어. 그걸 한 번 더 줬어. 역함수를 보냈다는 건 y랑 x 자리니까 x에서 y로 간 것을 y는 x로 바꾼 게 역함수잖아요. 그죠? 네. 이걸 한 번 더 주면은 한 번 더 주면은 다시 x에서 y로 바뀌지 않나요? 네. 그럼 얘는 다시 원래로 돌아오죠. 그지? 역함수를 두 번 주면 나 자신이 됩니다. 다시. 알겠습니까? 네. 두 번째 합성합니다. 합성하는 거 한번 위로 다시 올라와 볼래?
요 예제를 한번 보자. 지금 요거 한번 봐. x에서 y로 갔다가 x로 간다 쳐봐. 자, 얘는 f야. 얘는 f 여기지? 1, 2, 3 A, B, C 1, 2, 3 자, 1이 어디로 갔죠? 여기서 B로 갔죠? B는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2는 어디로 가죠? C로 가요. C는 다시 어디로? 2로 가. 3은 어디로 가죠? A로 가죠. A는 다시 3으로 가요. 자, 그럼 봐. 요게 뭔 합성 뭐지? F역 합성 F잖아. 합성 거꾸로 보는 거 아시죠? 얘가 의미하는 게. 그럼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을 넣었다 치면 다시 뭐가 나오는 건데? 1이 나오는 거지. 네.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3이 나오죠. 그치? 네. 똑같은 게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게 무슨 말이다? 항등함수가 된다. 똑같은 값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거 뒤집어서 거꾸로 잡아도 똑같아요. 이렇게. 둘 다 어쨌든 간에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 튀어나온다는 뜻이지. 기억을 해줍시다. 중요한 성질입니다. 항등함수 변하지 않는 숫자로 그대로 나온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되었어. 두 함수 뭔지 이렇게 안 알려줬는데 항등함수가 됐다는 결론을 알아. 그럼 뭐냐면 이 서로는 역함수 관계입니다. 이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나랑 어떤 친구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야. 그럼 그 어떤 친구는 나의 역함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G는 F의 역이 될 수 있고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F는 G의 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말이에요. 이거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서로 역함수 관계를 가진다. 자, 하나만 더. 합성함수 상태에서 역함수를 줍니다. 합성함수가 된 상태에서 역함수를 줘.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G 합성 F랑 누구랑 합성을 했더니 항등함수가 되면 얘가 서로 역함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얘가 뭐가 될까 물어보는 거지. 얘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은 이렇게 돼야 돼요. 잘 보세요. 합성함수는 교환이 안 돼요. 뒤집을 수 없죠. 하지만 결합은 되잖아요. 괄호로 바꿀 수는 있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갖다 주면 얘네들을 먼저 이렇게 괄호를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 자체는 다시 항등함수지. 나와 나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네. 그럼 초과할 수 있죠.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럼 얘랑 또 합성하면 또 항등함수가 되잖아. 그럼 이렇게 나오지 결론이. 따라서 이 값 자체가 뭐다? G 합성 F 역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친구의 역함수가 얘인 거니까. 그래서 봐. GF, G 합성 F 역함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분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말 그대로 역함수를. 다만 순서가 뒤바뀌는 걸 조심해 주세요. 거꾸로 튀어나와야 돼요. 여기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가 되는 게 아니라 뭐다?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요렇게. 요걸 줬다고 생각해도 좋은데 요게 뒤집어진다는 걸 주의해 주세요. 요건 여기서 증명을 했습니다, 쌤이. 왜 이렇게 되는가? 알겠지? 이게 3개짜리도 마찬가지야. 역함수를 주면 이렇게 방향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렇게 거꾸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성질을 봤고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역함수랑 나랑 그려놓으면 무조건 y는 x 대칭이 됩니다. 무조건이야. 왜 이유를 따지자면 x랑 y를 아까 바꿨던 거 기억나죠? 네.
역함수 구할 때. 그게 뭐야? yx 대칭인 거잖아. 항상 그림이 그려지면은 요렇게. 얘를 기준으로 하나는 요렇게, 하나는 요렇게. 응? 이상한데? 잠시만. 아이! 하나는 요렇게. 이런 식으로 항상 y는 x 대칭이 되는 이런 상황이 서로가 역함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뭐 굳이 이런 복잡한 함수가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항상 y는 x 기준으로 대칭돼서 그려진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여기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봅시다. 일어났어요. 풀어봅시다. 자, 한번 보세요. 설명해 볼게요. 일어나세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551번은 1대1 대응인 것만 고르는 거지? 역함수? 맞죠? 역함수는 1대1
대응인 것만 고르는 거기 때문에 기억이랑 디귿만 되는 거 알아볼 수 있죠? 이거 바로 알아봐야 돼. 이런 거 1대1이 안 되잖아. 그지? 얘도 이런 것 때문에 1대1이 안 되잖아. 1대1 대응이 안 되는 얘를 버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52번. 요건 이렇게 거꾸로 보세요. 잘 봐.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풀면 편해. 다시 앞에서 설명한 거 있죠. y는 fx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 f역 y는 x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알려줬었죠. 그러니까 역함수에 얘가 들어간 게 y야. 그 다음에 얘는 x인 거지. 자리 자체가. 그럼 원래 f로 되돌리면은 얘가 x인 부분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얘가 y인 부분이니까 여기 들어가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풀기 편하잖아요. 그럼 역함수 안 구하고 그냥 풀 수 있거든요.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이게 5다. 이렇게 해서 a 찾아내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얘를 이게 y고 그죠? 이게 x인 거지. 그럼 본래 f로 다시 바꾸면 f에다 x 얘를 넣으면 y 얘가 나온다. 이렇게 쓰면 되죠. 네. 따라서 a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치? 자, 이렇게 구하는 문제죠. 553번은 x랑 y 자리 바꾸는 거잖아. 역함수 구할 때. x랑 y 그냥 자리 바꿔주면 돼. x에다 y 넣고 y에다 x 넣으면 끝나요.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y는으로 다 이렇게 전개해서 이항해서 전개해 주시면 역함수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자, 554번은 이건 거꾸로 보는 거죠. 이거 역함수니까 b를 거꾸로 갖다 주면 돼요. 그럼 1로 나오잖아. 그지? 얘는 잘 봐. 역함수의 역함수면 다시 본래 함수로 돌아오지. 원래 f2가 뭔지 찾으면 돼. 2를 넣으면 c가 나오죠. 그지? 2를 넣으면 c가 나와. 얘는 항등함수라 했죠. 얘도 마찬가지야. 이거 둘은 다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똑같은 걸로 나와야 돼. 보이지? 똑같은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4를 넣으면 4가 나오고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돼요. 보이시죠? 그럼 4 그대로 4 여기다 이렇게 d라고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똑같은 숫자를 꺼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구하는 값으로. 알겠죠? 자, 필수 14번 볼게요. 일단은 얘는 냅두면 되고 얘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바꿔보라 했지 아까. f에다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7 이렇게 바꿔서 써. 요거들을 대입해서 연립하면 돼요. 넣어봐요. f에 마3 넣었다. 마3a 플러스 b는 마3 이렇게 하나 나오고 f에다 2를 넣었다. 2a 플러스 b는 7 이렇게 하나 나오죠. 자, 둘을 빼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5a는 마이너스 10. a는 얼마? 2. 그치? a는 2. b는 a에다 2 넣어봐. 4 더하기 b는 7이니까 b는 3인가요? 그치? 이렇게 연립해서 푸는 문제. 두 번째 똑같아. 얘를 바꿔서 생각해야겠지? f에다 0을 넣으면 2가 되겠죠. 역함수를 뒤집어주면. 얘는 그냥 해. 얘는 어쩔 수 없어. 여기다 0 넣으면 뭐냐 근데? 일단 먼저 구해보자 얘로. f에다 0을 넣어봐. b죠. 이게 2다. b를 먼저 찾았대요. b는 찾았어요. 두 번째. 얘는 그럼 뭐예요? f0을 넣었을 때 뭐 나와야 돼? 금방. 2였잖아. 그럼 이게 2인 거 아니야? 얘가? 네. 그럼 f에다 2를 넣으면 뭐가 돼? 3이 돼. 요구해 되겠죠. 네. 아, 그러면은 또 구해봐요. f에다 2를 넣어보세요. 2a 플러스 b인데 b는 2잖아. 이게 3이야. 맞지? 그럼 2a는 1이니까 a는 얼마? 2분의 1. a랑 b를 찾았다. 여기다 넣어. 그럼 f6은요?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뭔가요? 풀어봅시다.
557번은 설명을 다시 해줄게. 답을 푼 거 확인해봐. 자, 555번부터 한번 봅시다. 555번 역함수. 역함수 구하는 것은 어떻게? x랑 y 자리 바꾸면 되죠. 이렇게 역함수를 구해봤어요. x랑 y 자리로 바꿔서 여기 gx. 그럼 역함수에다가 8을 집어넣으라 했으니 얘는 여기다 8 넣으면 되죠. x 자리. 그래서 구한 값을 이렇게 찾아내. 그 다음에 g의 역함수는 다시 얘는 뭐를 의미하냐면 f를 의미합니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f의 역함수가 g니까 얘를 다시 생각해보면 g의 역함수는 f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같은 말이야. 네. 알겠지?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를 의미하는 거지. 따라서 얘는 얘를 다시 역함수 만들면 f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f에다 3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 0으로 나옵니다. 대입하면.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1. 두 번째. 자, 요거 이렇게 바꿔서 보라 했어. f 역함수에다 1을 넣은 게 3이다. 얘를 거꾸로 생각하면 f에다 3을 넣으면 1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얘 합성함수야, 합성함수. 그치? f에다 3을 넣으면 1이라는 걸 아니까 얘가 1이 되잖아. 따라서 이렇게 하나의 식이 또 나와요. 이렇게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f에다 3을 넣었어. 근데 이게 1차 함수라 했으니까 애초에 처음에 fx를 이렇게 두고 풀어야 돼. 1차 함수. 1차 함수가 이거잖아. 그치? 네. 이 형태로 바꾸고 풀어야 돼요. 여기다가 대입해 주세요. f에다가. 그럼 처음에 3을 넣으면 1이다 이렇게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1을 넣으면 y다 이렇게 하나 나와. 둘을 연립, 가변법 써서 a랑 b를 찾아.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거 f 마일이죠. 또 마일 대입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557번) 한번 볼래요? 이거 내가 풀이를 조금 다르게 했어. 원래 이게 치환해서 푸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한번 풀어봤어. 원래 이거 t를 치환해서 ft는 뭐시기 이렇게 해서 찾아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긴 해. 근데 한번 봐봐. 이게 7이 되는 거 궁금하잖아 어차피. 네. 그럼 그냥 얘가 7이라고 바로 생각한 거지. 요 안이, 요 괄호 안이 7이다 라고 했을 때 2x 플러스 3이 딱 7이 되려면 이항하면 x가 2가 될 때 가능하잖아. 네. 그럼 x자리에 2를 대입해 본 거예요. 말 그대로. x자리에 2를 넣어 본 거예요. 여기 x자리에. 여기도 2를 넣고 여기도 2를 넣어 본 거지. 그럼 f7은 여기 2를 넣은 거와 마찬가지 의미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죠. 됩니까? 네. 자,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얘는 역함수가 7이 되는 걸 원하지. 그래서 역함수에다 7을 넣는 거야. 그럼 이 역함수까지 구해야 되는 엄청난 귀찮음이 있는데 얘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거꾸로 생각해. 이 값 자체를 a라는 어떤 미지수를 하나 잡아봐. f 역함수에 7을 넣었을 때 a다. 이걸 다시 뒤바꾸면 f에다 a를 넣었을 때 7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 네. 반대로 바꾸면 다시 f 역함수에 7을 넣으면 a다라는 의미는 다시 생각하면 f에다 a를 넣었을 때 7이다라는 의미가 같은 값을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럼 a를 넣었을 때 7이 되는 거니까 얘는 이 값이 7이 될 때를 생각한 거죠. 요 값이 7이 될 때. 요게 7이 될 때를 생각한 거지. 요 결론이 7이 딱 될 때. 이때 x를 딱 구해봤더니 뭐다?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예요. 여기다 마일 넣으면 7이 딱 되죠. 네. 그럼 여기다가도 마일 대입해봐.
그러면은 1이 되지. 네. 이런 값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으니까 얘가 7이 될 때 a는 1이 되죠. 요 값이 답이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을 더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자, 내가 약간 요거는 정석대로 풀진 않았어요. 대입할 수 있는 숫자를 찾아서 구한 거거든요.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건데 원래 정석대로 풀려면 요걸 t로 치환해서 ft를 찾아내서 알아내는 건데 그건 조금 오래 걸려서 좀 빨리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 필수 15번 볼게요. 일어나세요. 자, 역함수가 존재해야 한다. 요건 1대1 대응 맞죠? 네.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1대1 대응. 역함수가 되려면 일단 1대1 대응이 돼야 해. 여기서 얘를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1을 넣잖아, xr에. f1은 2고요. 여기다가도 1 한번 대입해볼래요? 똑같은 값을 가지죠, 어차피. 얘도 2잖아. 아, 그럼 일단 연속적이야. 딱 이어져 있다는 뜻이지. 기울기만 딱 생각해보면 돼. 1대1 대응이면 봐. 만약에 1이라는 어떤 기준점을 잡았을 때 1보다 큰 부분에서 기울기가 양수면 1보다 작은 부분에서도 기울기가 양수여야 돼. 만약에 음수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1대1 대응이 불가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기울기의 부호가 동일해야 돼. 알겠지? 얘는 그걸 사용하는 겁니다.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이 되려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뿔뿔이거나 마마여야 한다는 거지. 얘 기울기 봐봐. 플러스 맞아요? 그럼 얘도 기울기 어때요? 플러스여야 되죠. 네. 얘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K가 1보다 작은 것이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간단해. 그래서 답은. 그렇지. 답은 간단합니다. 풀어봅시다. 요거 풀고 쉬는 시간 줄게. 빨리 요것만 풀어.
네모칸 쳐놓은 게 답입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일어나세요. 기울기가 부호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시죠? 역함수 있으려면. 양수이면 양수, 그지? 음수이면 음수, 이렇게. 기울기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 기울기를 딱 생각해봐. 뭐죠? 음수잖아요. 그럼 얘도 기울기가 음수여야 돼요. 역함수 있으려면.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풀어서 이렇게 나오지? 얘가 대략 1.뭐씩이잖아. 1.5씩2보다 작아야 되니까 K가 얼마일 때? 1일 때 가장 크겠죠? 정수라 했으니까요. 정수 K. 그지? 두 번째. 얘도 역함수 존재하면 1대1 대응해야 돼. 그러면 봐. 이 범위 안에서 1대1 대응일 조건 우리 앞에서 배웠었지 이거. 앞에서 배웠던 부분이야. 범위를 잘라서 이 범위 안에 꽉 채워야 돼. 1차 함수가. 그러려면은 요렇게 딱 경계 지점의 점을 지나야만 하죠. 그치? 근데 기울기 게다가 양수야. 기울기 양수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이어야 되는 거잖아. 요 보라색 올라가는 그림. 그러면은 요게 0,b 맞아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a,5 맞죠? 이 두 점을 지나야 해야 돼. 지나야 되지. 네.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 주시면 되죠. 그럼 대입해가지고 B도 찾고 A도 찾았어. 그래서 더해준 거예요. 알겠죠? 이 연립하면 되니까. 그 다음 마지막. 얘는 일단 절대값 때문에 범위를 나눠서 내가 표현했어. 여기 절대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눴거든요. 양수일 때는 그대로 꺼냈고요. 음수일 때는 반대로 꺼냈어요. 그럼 그대로 꺼낸 거 보세요.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죠. 얘도 기울기 이렇게 나오죠. 그지? 그 다음에 봐봐. 기울기의 부호가 서로 어때야지 1대1 대응이야? 뿔뿔이거나 마마야 된다는 뜻이지.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 그 말은 기울기의 곱이 양수라는 뜻과 마찬가지 의미야. 봐봐. 뿔뿔 곱해도 뿔이고 마마 곱해도 뿔이잖아. 그쵸? 기울기의 곱이 0보다 크면은 1대1 대응이 됩니다. 요 2차 부등식이죠, 말 그대로. 이거 어떻게 푼지 알지? 어떻게 풀어? 마일 1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커야 되니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잖아. 따라서 2차 부등식 풀어서 범위를 가져오면 A의 범위가 이렇게 탁 나옵니다. 알겠죠? 네. 응.